자, 보겠습니다. 이 대성자원이라고 이제 각 전국에 보면은 어르신들 표유지 주워 가지고 갖다 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에 보통 한 150명 전후로 아마 그게 이제 이렇게 생계보다는 이제 용돈도 쓰고 이러면서 노후에 준비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조금 오르막길 올라올 때 좀 그런 분은 계시죠? 주변에. 그럼 참 안 됐습니다. 저도 가끔 밀어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날에 이제 개근대가 있어요, 개근대. 개근대 고장, 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면은 키로 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못 재니까 오늘 일을 못 한다, 원한다 하니까 이런 거나 오르막이 올라가고 지금 또 내려가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놔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동네에 알게 모르게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배우지, 우리 학원들이요. 학원 앞에 이제 박스에 종이 같은 거 좀 이어놓으면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도망갑니다. 뭐가 주워가요. 그죠? 어느 분이 주워가가지고. 그래 물어보면은, 그 무거운 거 하루 종일 이렇게 내 아까 끄고 와도 몇천밖에 안 되는가 봐. 그죠? 만 원이 안 되는가 봐. 만 원이 채 안 되고, 상당히 이제 금액이 참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대회를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요분처럼 연금을 280 받거든요. 이분은,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야 되냐. 이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은 밑에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노후를 즐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냐, 재앙이 될 거냐. 앞으로 100살은 무난히 넘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금 학계 통계가 없습니다. 넘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120살, 어떤 분은 또 김창경 교수 같은 분은 200살로 이야기 나왔어요. 200살. 또 학회는 500살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너무 오래 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농사는 짓고 있고 이런 분이 대구 분인데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듣고 감정을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니 6억 7천백이 나왔어요. 감정 가격이 6억 7천백. 6억 7천백에 280만이면 많이 받는 거죠. 많이 받는데, 요거는 이제 전후 후박경 해가지고, 나이가 66살부터는 10년 동안, 75살까지는 이제 좀 많게, 그 다음에 76살부터 이제 10년 지나서는 좀 작게, 근데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좀 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하고 이제 갔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꽃다발을 딱 준비해놨더라고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농사지면서 10원도 안 들고 들어오는 사람인데, 통장에 매달 280만이 탁탁 들어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없는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주택이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빨리 맡기는 좋아요. 주택연금도, 맡기는 좋겠고, 농지를 갖고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농지연금을 이렇게 이제 농어촌 공사하면은 이런 약정서에 사인하려. 그 사인했어요. 사인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6억 7천백이죠. 6억 7천백.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후 후박형. 그 10년 동안은 여기죠. 월 직업금 해가지고 농지 가격이 6억 7천백인데 284만 천원. 그리고 10년 뒤에는 한 200만원 정도. 198만 8천이니까 한 200만 정도. 이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내 등기부 등본에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건조당이 18억에 설정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러니까 농지 가격이 한 3배 되는 거. 왜냐, 그러면은, 이 돈 나가는 게 앞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셔야 이거를 이제 경매를 하든지 농촌 사든지 이리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금액이 합해가지고 모르지만은, 저거 3배 정도 하네요. 우리 보통 대출 받으면은 1.2배 설정하거든요. 아파트 담보대출 1억, 1억 2천 정도
상가 같으면 1억 3천 이렇게 설정하는데 요거는 한 3배 정도 설정하네. 하고 소유자는 걔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느냐? 받습니다. 사망 때까지. 그래서 예로 사모님이나 주로 이제 뭐 배우자가 여성분이 많이 오래 사시죠, 대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한 120가 살아도 남편이 중간에 돌아가시도 10원도 안 갖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10원 안 갖고. 그러면 지금 뭐 280 정도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280만. 농사 안 지면 위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고 하면은 위탁하시면 되고,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우리가 상가 월세를 한 300 받는다 하면은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대강? 한 10억 투자하면은 우리가 월세 300 받을까요? 쉽지 않을 받는데, 내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300만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농지연금은 우리가 이제 감정가 90%니까 9억짜리 같으면은 우리가 낙찰을 대강 얼마쯤 받을까? 대강. 제가 볼 때는 9억짜리 같으면 한 30%, 35%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있으면은 낙찰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뭐 하여튼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예를 9억짜리를 3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2년이 지내야 돼. 일단은 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5년짜리 농지원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이 개념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 젊으신 분들은 농지연부를 5년짜리를 갖는 거야. 그죠? 그럼 농지연부는 농지가 있어야 되니까 1000제곱미터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럼 그 1000제곱미터는 낙찰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로 좀 얘기했죠. 2억짜리를 한 6천만 원 정도 낙찰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30% 그죠? 2억짜리 30%면 6천 맞죠? 그러면은 대출이 내가 볼 때는 80%나 녹였나 싶어요. 대부분 다 별 막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6천에서 6, 8에 48 그러니까 뭐 1200만원 모자라네. 대출금액 빼고 그러면 1200하고 7억시에 6천만원에 3.4%니까 4% 보면은 뭐 한 240만 그러면은 1200, 240, 한 1500만 있으면은 2억짜리를 여러분들이 한 6, 7천에 받아요. 1500 정도 있으면은. 자, 받아가지고, 지금 그 농지가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높습니다. 상승률을 보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2억짜리 농지가 5년 전하면 4억, 또 5년 전하면 8억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농지도 잘 올라, 이게. 단가가 뭐 만원, 2만원밖에 안 되고, 이게 만원짜리 2만 대비 뭐 벌써 더블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있어서 1500 있어서 낙찰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으면은 임대농지가 있어요. 그거는 1년에 40만 50만 되니까 50만짜리도 여러분 입찰해 보면은 5%니까 2만 5천만 있으면은 낙찰 받습니다. 받고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낙찰해 보시라고 오늘 강의 들으시고 그러면 2만원 40만짜리 같으면 5%니까 10%면 뭐 4만원인데 2만원 하면 돼요. 5%만 계약금에 있으니까 2만원 가지고 입찰해 보시고 도저히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막 2만원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가 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5년을 농지연부를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지금 그게 좀 급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농지연부를 5년 하는 것이 급합니다. 근데 농지연부도 자 물어봅시다. 농업진흥구역에 지금 1000제곱미터 뭐 302평인데 정확하게 하면은 280평이 농업진흥구역에 낙찰받았어.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에 250평을 낙찰받았어요. 농지취득 자격증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응? 주말 체험 영농으로 받았다. 예를 100평, 200평, 뭐 290평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농지취득 내줍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1년 8월 17일부터는 농지증이 안 됩니다. 그럼 농지증 받으면 안 받으면 또 10% 뛰어야 되죠. 알겠죠? 그럼 어느 뭘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금 300만원 받는 거 프로젝트 다른 상황에 의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건 넘어갑니다. 2번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아주 흡족하죠. 본인 흡족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280만원 매달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은 촌에서 충분히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ഭാಷ 같으면은.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낙찰금지물.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에다 크면은요,
노가 주택이 되는 거고, 밑에 보면요.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뭐가 됩니까? 농업보호구역은 좋아요. 단독주택이 됩니다. 단독주택.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이 값이 비싸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창원에 보면은 양산 그 저수지, 큰 저수지 바로 위에 보면은 아주 별장 같은 집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가위만 농촌에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갑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자, 그러면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에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 안 한다. 이게 법이 올해 바뀌어서 그래요. 8월 17일 지난달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한번 봅니다. 19에 468에 봅니다. 이게 또 제곱미터가 955죠. 딱 그죠? 조금 모자라죠. 이게. 그렇습니다. 자, 19에 468이. 자, 2019에 468입니다. 468이. 자, 눌러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어요. 얘로 당진에 있는 농지가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 내가 충남 당진에 오늘 사야 되겠다 싶어서 눌렸습니다. 자, 눌려서 보니까 이게 1000이 되면 좋겠는데 조금 모자라죠. 그러면 조금 긴장해야 됩니다. 1000이 조금 안 되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주말 체험 영농해갖고 무조건 됐습니다. 무조건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쭉 보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천에 저촉되면서 막 그런 대로 전자지도, 스카이뷰, 그 다음에 플러스 확대를 하니까 하천에 붙어갖고 옆에도 주택도 있고 뭐 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고 싶어요. 이거를 사고 싶다 여러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근데 문제는 맹지죠. 조금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보니까 임차인도 없고 괜찮은데 여기 지금 우리 조건을 달아놨네요. 특별매각 조건에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안 하면은 10% 몰수하겠습니다. 해놨죠. 그 다음에 매각에서 얼구 지상권 설정 등기는 농협에서 말소 동의서 해줬다. 자, 이야기는 지금 보통 건저당이 먼저 있고 이게 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앞집에 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인수죠. 인수인데 있는 데는 법원에서 연락합니다. 야, 당진농협 요거 너 그 인수가 이런 게 아닙니다. 말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은행 거는 은행에 걸리는 건 신경 쓸 거 없다. 그럼 이건 다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낙찰을 받고 여기는 이제 원당 동사무소 가서 농지증을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해줄까 안 해줄까? 노 겁니다. 노. 왜 그러느냐? 이게 용도 지역을 보니까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다. 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놓은 거. 알겠죠? 그러면은 농림지역인데 이게 없는 게 있을 겁니다. 가끔은 농업진흥지역 바뀌거든요. 그거는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은. 그럼 또 확실히 또 모르니까 앞으로는 어쩐다고요? 농지증을 어디 전화한다고요? 여기 있네. 정부24 할 수 있겠죠? 미리 해보세요. 어차피 된다고 보고 미리 한 번씩 공부도 할 겸 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해보면은 분명히 원당동의 그 농지증 담당자가 이거는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네요. 이러면서 안 할 겁니다. 그럼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발급도 안 되니까 법원에 가면 뭐합니까? 또 불허가 될 수 있고 막 그렇죠. 골치 아프죠. 10% 뗄 수 있겠죠. 10%.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입니다. 3번. 4번. 농업보호구역은 일단은 위에 거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위에는 노가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쉽게 말하면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이 여기 가서 별장을 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에 거 농업진흥구역은 아예 안 되고 아예 부산 서울 사람이 집을 지도 없고 밑에 거는 서울 부산 창원에 있는 저도 올라가서 단독주택을 짓겠다 지어서 별장처럼 써보겠다 상관없다. 그래서 농업보호에 동의되는 거예요. 자, 21에 2267입니다. 2267 21에 2267 근데 농업보호 이런 것들은 일단 문제가 평수입니다. 평수. 자, 진천군의 농지가 186평인데 뭐 경매가 나왔어요.
백반 6병. 그래서 본격에 뭐 온화하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도로도 잘 물었죠. 그죠? 아까는 맹점 이건 도로를 물고 남양으로 딱 좋잖아요. 일단은 좋습니다. 땅 생김새도 뭐 적당합니다. 도로를 잘 물었고요. 자, 전자지도에 스카이뷰 또 눌렸습니다. 눌려갖고 플러스 하니까 여기 지방도로에 딱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단독주택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 여기 평수지 모자라잖아요. 지금 평수가, 그죠? 이 평수가 이게 1000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농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여기 보기에 농업보고예요. 농업보고요. 농업보고에 10m 도로 접하고 조건 다 좋죠. 그럼 이건 누가 살 수 있느냐? 기존 농지 원부가인 사람은 상관없어요. 기존 농업인, 농지 원부가인 사람이 사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규로 주말 체험 영농 하겠다. 옛날에 300평이면 무조건 됐거든요. 근데 올 봄에 LH 사태 터졌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지금. 거기는 이제 강화시킨 겁니다. 진짜 못하고. 이거는 농사만 딱 짓고 해야 되는데, 이 뭐 주말 체험 영농 해놨더니 전부 다 투기한다고 다 그냥 다 들어왔고 다 사갖고 막 투기장을 만들어 삐고 이러니까 못 사고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그럼 요거는 일반인들은 안 되고 누가 된다고요? 기존 농업인, 농지업으로 가는 사람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요것도 기존 농업인은 가능합니다. 기존에 농지업으로 가는 사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자, 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 제한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뭐 개정이 됐대요. 개정이. 농지법 개정이 언제 되느냐? 2021년 8월 17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두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자, 보니까 끝났네요. 이렇게 법률에 보면은 농지법의 6조가 있어요. 6조. 소유 제한에 걸립니다. 소유 제한에. 이렇게 해놨는데, 소유 제한에 보면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를 소유하는 거는 괜찮다. 농업진흥지역 외.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지라 하면요. 농지라 하면은, 아까처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밖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지역, 농지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은, 농지적 신청서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농업진흥구역은 안 된다. 농업보호구역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300평만 사시면 안 된다. 자, 넘으면 괜찮죠? 넘으면 상관없어요. 자, 이야기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게 괜찮다. 집중하세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럼 주말 체험 영농 그런 것은 아까 1000제곱미터 300평, 302평이죠. 302평 이하에 하시고 싶은 사람은 농업진흥지역은 안 된대요. 외는 괜찮고, 외야입니다, 지금. 자, 따라서 5번 봅니다. 농지법 개정이 돼서 농지법 6조 3호처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하는 경우 된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은, 자, 화살 표시로요. 가로 요거 1000제곱미터, 그죠? 1000제곱미터 이상, 이하죠, 이하. 이하를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괜찮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6조에 보면요. 해놨어요. 6조에 농지를 소유 제한을 하는데, 그런데 다음에 경우는 할 수 있대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은 겁니다. 하나 신설된 거예요. 신설. 자, 그 다음 봅니다. 전직교사 김씨는 70세인데 10년 전에 명예퇴직후 경기 이천시의 농지 3143, 약 한 900평 되네요. 사서 기농했다. 깨나 고추 같은 밭작물을 키우다 보니 수입이 적어 다른 용도로 땅을 이용할 방법을 찾던 중에 조카의 소개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그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평가액은 약 5억, 연금 지급액은 30%를 자, 5억인데 30%는 일시 인출령.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은 한 30%. 만약 자녀가 장가를 간다, 결혼한다, 그러면 한 1억 5천 필요하대요. 그러면 한 1억 5천 땡길 수 있느냐? 땡길 수 있다는. 그럼 땡기고, 그 다음에 3억 5천에 대해서 농지연금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줄여가지고. 자, 되겠다. 일시금으로 1억 3,400을 받았고, 지금은 매달, 3억 5천에 대한, 146만원을 받는다. 집살인데, 집살인데,
3억 5천에 해당되는 150만원. 자, 그렇다 본게네 1억당 보통 막 마음속으로 한 35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억당에. 1억당에 한 35만원. 원래는 36만 4천인가 뭐 그래요. 1년은 365죠. 1억당에 36만 5천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대강 맞아. 대강 숫자는. 자, 만 60세 이상 농업인은 내년부터 농지등급이 가입한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죠?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직 지금 바뀌었습니까? 바뀔 겁니까? 바뀔 겁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아마 내년 1월달에나 바뀔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법이 빠빠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 60세 이상으로 반다. 그럼 종전에는 65세까지인데 만 60세까지도 하겠다. 우리 주택연금은 지금 몇 세죠? 원래 지금은 55세죠. 55세. 원래 60세인데 55세로 내렸고 주택연금은 농지는 65세인데 저 계속 그랬죠. 주택연금이 어디 내려 보니까 농지도 따로 내려오겠다 했더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 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준비하면은 이제 300만원까지도 도저히 됩니다. 그죠? 도저히 되니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 봅니다. 농지연금 대상 농지는, 자, 모르면은, 자, 이런 거 있죠. 한국농어촌공사 각 전국의 지사가 있어요. 이건 창원이니까 창원에서 써놨는데, 여기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목은 농지인데, 전답 가수는 농지고, 자, 지금은 임야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임야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임야 중에서도 농지가 된 게 있어요. 농지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3년이 지나면은 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데,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전부 다 전답 가수 이야기가 임야는 아닙니다. 전답 가수인데, 용도 지역이 아까처럼 농림지역, 뭐 관리지역 이런 거 비도시면 상관없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맹지인데 되는가? 자, 될까 안 될까? 농지역 될까 안 될까? 어제 수강생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된다고 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법을 봅니다. 법에 보면은, 자, 가입 요건 잘 보세요. 가입 요건부터 보면, 대상 농지 있죠. 여기서 보면 나오는데, 가입 요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입 요건은 몇 세라고요? 이 뭐고? 65세? 이 무슨 소리고? 이거는 현재는 맞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맞아요. 맞고, 2022년 아마 1월 개정이 되면은, 요게 이제 60세로 떨어진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55년생까지 이제 된다. 55년까지. 자, 연령은 민법상만 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걸립니다. 돈이 서울에 강남에서 내가 뭐 10억, 20억 인상 있겠죠? 있는데, 농지연금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은 농지연금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농지연금을 딱 5년 갖춰 놓으면은 다음에 강남에 돈 있고 농지연금 문 사람 있죠? 제가 연결되겠습니다. 돌싱 돌란 같으면. 알겠어요? 누가 돌싱인지 돌란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 사람 돈이 없어. 농지연금 5년 있어. 한 사람은 돈이 좀 있어. 농지연금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 300, 남편 300 이래서 600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땐 돈이 한 6, 7억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요. 한 2년 지나서. 알겠죠? 자, 그럼 봅니다.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정부를 갖추자 그런 거예요. 농정 신청일 기준에서 각 5년 이상 영농 경력 갖춰야 되고,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수할 필요는 없고, 전체 기간 중에서 5년, 합산 5년 된대요. 옛날에 3년, 최근에 2년, 이렇게 합산하면 된대요. 자, 그 다음 잘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종 일반, 2종 일반 농지인데, 지목이 뭐 1종 일반이다, 2종 일반이다, 그럼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잘 보라고. 이거 보신다. 담보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다음에 충족하면 된다. 이야기네요. 자, 농지법상의 농지 중에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으로서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고, 그게 지목을 이야기합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고 대상 내가 가지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다. 자,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자, 지목이 전답 가수, 만약 그렇다 하면은, 가지고 뭐, 도시죠. 그건 안 된다든지, 이거 단서가 없잖아요, 지금. 없으면 된다고 봐야 돼요. 없으면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부연, 그 이제 2년 이상 가셔야 된대요. 그냥 덜렁 낙찰받아갖고 농지연금 지난해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법을 바꿨습니다. 2년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 상속받은 농지는 죽은 사람의 피상명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보유기간도 포함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래 살든지, 안 그러면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거리가 30km 이내 농지에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러면 아예 농지, 예로 함안군이다. 그러면 함안군에 살면 돼요. 경남 함안군에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지는 함안군에 있고 나는 창원시 산다. 그러면 그거는 된다. 연접이니까. 창원시하고 함안군은 연접이니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30km는, 자, 그러면 창원을 보면요. 함안군, 어령군이 우리 싸고 있습니다. 주변에. 함안군 창녕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너면은 어령입니다. 그거는 안 되죠. 이 연집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나는 창원에서 어령에 가까운 창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함안하고 창녕은 붙어갖고 창원이 있는데 그 거리가 30km다. 소재지가 하고 그러면 된다. 무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요렇게 한 거는 2020년 1월 이후 지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지 않는 농지하고 지금은 100분의 15인데 요번에 개정되는 거 보니까 100분의 30으로 개정됩니다. 이게 15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의 한 30% 대출이 있는 거는 받아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농지 가격이 예로 10억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대출이 있으면은 농지연금에 안 됩니까? 전에는 1억 5천 이내라 들어와야 되는데 막 3억까지라도 농지연금에 봐주겠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에 대해서 처음에는요 공시가격 주겠다. 안 들어오죠. 감가가 70% 또 안 들어오니까 좋다. 80%안 들어오죠. 또 요번에 이제 90% 바꾼 겁니다. 2019년도에 또 모르죠. 또 내년 되면 또 100% 해줄란지. 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70%, 80%, 90%가 왔어요. 90%까지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되는 쪽으로. 그 전화를 해보면은 맹지 됩니까? 그러면은 그게 곧 아마 개정이 될 것 같는데 빨리 신청하는 이야기는 빨리 지가 접수할 때, 그죠?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내가 요 담당할 때 좀 신청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맹지도 그럼 결론적으로 맹지도 일단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지목이 전답으로서 해놨잖아 지금. 지목이 농지 지목이 전화서 실제 영로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거기에서 1종 일반인, 2종 일반인 이런 거 단서가 없어요. 맹지는 안 된다 이런 단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된다 이야기입니다. 단서가 없으면 법에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된다. 자, 그러면 제외 농지가 뭐냐 그러면 이러네. 제외 농지 안 된다 여기 있죠. 그럼 이거 다 써놔야 되죠. 1종 2종은 안 된다고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봅니다. 불법 건축물 있다. 안 된다. 오케이. 본인 및 배우자 유해자가 공동 소유하겠다. 그게 지분이다. 이거 안 된다. 지분. 배우자 2분의 1, 내 2분의 1.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삼촌 3분의 1, 와이프 2분의 1, 3분의 1, 내 3분의 1. 그건 안 된다.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그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지역 및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우리가 토지계약서 보면은 정비구역, 기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안 되겠다는. 농지인데 너무 지금 뭐가 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재개발을 하고 딱 선을 꺼놓은 거, 이건 안 된다. 그 다음 2018년 1월 1일 이후에서는 경공매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벌써 3년 떡이죠. 3년 이후부터는 경공매 등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취득한 농지는 2년이 되면은 된다. 뭐, 이 나이입니다. 알겠죠? 2년이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리도 너무 그게 자기가 농지 사는 것도 너무 몇 단 동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고향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저 가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가 거기 가서 좀 농사도 짓고, 막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 막 이런 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맡기도 되고, 나이가 들면은 뭐 일을 못 하죠. 못 하니까 이제 농촌 맡기면 되고, 막 임대하고, 막 이런 건 상관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단은, 받고 나면은, 뭐든 그래요. 농증을 받고 나면은, 불법 건축물에서 뭐 해주냐, 결국 받아서. 소송을 받고 나면은, 뒤에 사후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일단 받고 나면은, 뭐, 나머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영업 받고 나면 나머지는 조금 뭐, 허술해도 좀 잘 넘어간 것 같다. 이해가시죠? 잘 넘어갑니다.